이번 차스에서는 재미 한인의 이민 정착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주차에서 배웠듯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아시아계 이민 개척자들은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과 같은 서부 지역에 밀집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는 그 당시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던 주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에 한인 이민자들의 약 43%만이 서부에 정착해 한인의 서부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1970년에는 다른 주요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한인 이주자보다 훨씬 더 서부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를 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의 약 71%가 1970년대에 서부에 집중해서 거주했습니다. 1970년대에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가 더 많은 재미 한인이 서부보다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현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는 한인들은 대개 친척이나 친구가 있을 법한 서부 지역을 골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따라 이민을 가서 거주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를 이민연구에서는 흔히 연쇄이민, 가족이민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미국의 이민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을 하며 학력,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 즉 메리트 기반의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민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쇄이민이라고 하는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대신 고숙련 근로자의 취업이민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민 과도기 시기였던 1950년부터 1964년에는 미국에 입국한 약 15,000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 미국인 가족에 입양된 한인 아동들, 한인 유학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여성들과 입양아들은 미국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사는 미국인 시민권을 가진 남편이나 그들의 부모의 초청을 받고 이민을 갔기 때문에 지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인 유학생들은 미국 각지에 비교적 흩어져 있었고요. 이러한 새 집단들은 미국이 1965년 이민법 개정을 채택한 이후에도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70년에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보다 더 많은 한인 이주자들이 미국 서부가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재미 한인의 지역별 분포 변화를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1970년에는 그 비중이 42.6%, 1980년에는 43.4%, 1990년에는 44.4%, 2000년에는 44.5%였고 2010년에는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여 43.7%였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의 비율이 조금 더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재미 한인의 지역적 분포의 가장 큰 변화로는 미국 남부에 자리 잡은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 중서부 지역의 재미 한인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은 2010년 약 33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타나 이는 미국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전체 재미 한인의 약 19%를 차지합니다. 또한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재미 한인 인구의 비율이 매우 감소했으며 시카고, 필라델피아 부근에는 재미 한인 인구가 훨씬 더 감소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앞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시애틀, 애틀란타, 댈러스 지역 등에는 재미 한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 한인 인구의 약 57%가 10대 한인 중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2000년에 약 66%에 비하면 이는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한인 집중 거주 지역 인구 비율의 감소를 보아
지난 10년 동안 재미 한인은 더 작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덴버,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등과 같은 수도권 도시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한국 교민이 증가했습니다. 교외 지역으로의 이주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국에 새로 이민을 오는 한인 이주자들은 뉴욕의 퀸즈의 한인 밀집 지역에 정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이들이 영어 실력도 늘면서 한인 밀집 지역에서 교외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한국의 경제 상황도 나아지면서 한인 이주자들은 한인 밀집 지역이 아닌 교외 지역에 곧바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전반의 백인 이민자들처럼 한인 이민자들도 각기 다른 대도시에 교외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뉴욕, 뉴저지 부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는 뉴욕, 뉴저지 대도시에 사는 인구 가운데 약 59%는 뉴욕시에 거주했고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뉴욕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의 버건 카운티와 같은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이민을 온 사람들도 버건 카운티와 같은 교외 지역에 바로 정착을 했고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교외 지역의 한인 인구는 약 66%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뉴욕시의 한인 인구는 29%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교외로의 이주 현상은 2000년대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교외 지역의 한인 인구 증가율이 약 48%인 것에 비해 뉴욕에서는 14%의 증가율만 보였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뉴욕 북부의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의 버건 카운티와 같은 교외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더 나은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뉴욕보다 교외 소도시의 공립학교가 훨씬 더 나은 이유는 그 지역의 재산세가 높아서 재정 지원이 잘 되고 부모들의 경제 수준도 높기 때문입니다. 한인 학부모의 대부분은 자녀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를 더 내더라도 교외에서 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거주자의 인종,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공립학교의 수준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도시에 비해 범죄율이 낮고 교통체증도 적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교외 지역에 살기를 선호합니다. 백인 미국인들도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이유로 뉴욕에서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인 밀집 지역 조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중국인 이민자들은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밀집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도시에 사는 중국인 이민자들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 집단보다 도심에 훨씬 밀집해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4개의 미국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시내 상업지구에도 그 가까운 곳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 지역과 같은 곳에는 차이나타운이 2개 이상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중국인 이민자들에 비해 교외 지역에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인 밀집 지역은 중국인 이민자들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아시아계 이민자 밀집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코리아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코리아타운이라는 점에서 언론과 학계에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코리아타운의 변화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한인 이민자들은 1980년대 초반 플러싱이라는 지역에 첫 번째 한인 밀집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뉴욕 한인 인구의 약 25% 정도인 28,000명이 플러싱, 화이트스톤, 칼리지 포인트를 둘러싼 퀸즈 7구역에 살았고요.
그 구역의 인구 중 아시아계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약 5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중 중국인은 이 아시아계 이민자 인구의 다수를 구성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플러싱에 한인 상권을 조성하여 한국어로 된 간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루즈벨트가와 유니온 거리 사이는 한인들이 한인상가라고 불리던 한인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 상품으로 한인 고객을 주로 상대하던 한인 업소들은 32번가에서 42번가 사이의 유니온 거리에 9구역에나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구역인 메인스트리트은 차이나타운 상권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유니온 거리 서쪽으로는 한인 상권의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상권들은 베이사이드라는 곳을 중심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포트리, 팔리세이드 파크는 한인 이민자들이 세운 중요한 코리아타운이 2개나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은 1980년대 후반에 포트리에 생겼고 1990년대 초반에는 팔리세이드 파크 근처에 생겼습니다. 이 지역 모두 뉴저지 버건 카운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차시에서는 연쇄이민, 재미한인의 이민 정착 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재미한인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